좁고 낮은 주방은 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천장의 미로솔과 벽면의 브론즈 유리예요. 주방 천장이 미로솔에 반사되면서 층고가 낮은 주방을 훨씬 높아 보이고 특별한 공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강남에 있는 36평 아파트예요. 여기가 94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올해로 33살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저 돈이면 시추까지,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인테리어가 기대만큼 예쁘지 않습니다. 자재가 새 거일 뿐이지 세련미가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깔끔한 마감재와 조명 조합만으로 구축 아파트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조건 성공하는 인테리어 공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현관이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사 전 현관을 보면 신발장 색이랑 문장 색이랑 다르고 현관 통로 테두리에는 진한 체리색 몰딩이 둘러져 있었어요. 현관은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딩이 있고 마감재 색상이 많으면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관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면 선과 색상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한솔 클레이폭으로 마감했는데요. 살짝 회색빛이 도는 다운된 베이지 톤이라 우드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일반 크림색이 좀 노란빛이 돈다면 클레이폭은 그것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컬러입니다. 바닥은 1200에 1200각 연베이지 톤의 대형 타일을 적용했어요. 타일이 크면 매지 수가 줄어드니까 청소하기 훨씬 편하고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신발장은 기역자 형태로 구성했어요. 여기 현관 폭이 1600 정도인데 현관에서 실제로 필요한 폭은 1200 정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400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수납으로 채웠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수납량이 한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현관에는 없었던 기능이 벤치인데요. 이번에는 현관문 맞은편으로 벤치 공간을 기획했어요. 쓰기 편한 벤치는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닥에서 높이는 450 정도가 적당히 해요. 너무 낮으면 일어서기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신발끈 묶기가 불편해집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에 딱 편한 높이가 바로 450 정도예요. 또 한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좌우폭은 800 정도, 깊이는 400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하게 금속 보강을 해야 합니다. 금속 보강이 없으면 하중 때문에 나중에 처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새로 추가된 신발장은 바닥을 띄우면서 하부에 가죽 조명을 풍부하게 적용했고 예전 신발장 위치에 있는 장은 가운데 공간을 일부 비우면서 오픈 박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도어로 막혔을 때보다 확실히 개방감이 좋아집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중문인데요. 이 현관 구조에서는 슬라이딩 도어를 받아줄 벽이 없어서 원래는 여닫이나 스윙 도어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닫이 도어는 문을 열고 닫는 회전 변경이 있어서 현관 양쪽으로 방문이 있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 입구방 붙박이장 벽체 일부를 활용해서 도어 포켓을 만들고 슬라이딩 중문을 적용했습니다. 유리는 패브릭 유리인데요. 실내가 바로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막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고 공간을 분리해줍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패브릭이 있는 이중 접합 구조여서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도 안전합니다. 구축 아파트 천장이 낮아서 고민이라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특히 15층 이하인 경우 천장의 공간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천장을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거실과 주방 천장에 단차를 주면서 간접등을 쭉 넣어주는 거였어요. 이런 디테일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천장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단차가 생긴 부분 때문에 전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높고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레일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단차를 활용한 간접등이 훨씬 분위기가 특별합니다. 복도는 지나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조도면 충분해서 별도의 매입 조명도 필요 없어요. 복도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발목등이에요. 입구방에서는 거실로 나오는 모서리,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모서리 이렇게 두 군데의 발목등을 적용하면 삶의질이 200% 올라갑니다. 발목등은 높이가 중요한데요. 바닥에서 8cm가 좋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눈에 거슬리고 벽이 지저분해 보여요. 딱 발목 높이에 맞춰야 자연스럽고 아늑한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는 동화자연마루 듀오 텍스처 맥스 돌트 내추럴 모델이에요.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강마루 중에서 가장 폭이 넓고 가장 긴 제품입니다. 바닥재는 무조건 광폭이 좋은 건 아니에요. 평형대에 맞는 폭이 따로 있습니다. 10평대는 100에서 115, 20평대는 115에서 163, 30평대는 163에서 195, 40평대 이상은 195, 232가 적당해요. 이 집은 거의 40평에 가깝기 때문에 232 폭짜리 강마루를 적용해줬어요.
이렇게 평소에 맞는 사이즈를 써야 집이 좀 더 넓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도는 방문들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문선을 쓰느냐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방 도어를 제외한 나머지 도어들은 문문선을 적용했는데요. 문틀 라인이 사라지니까 벽면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안방은 침대의 위치 때문에 문 열리는 반경을 고려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했어요. 문을 열고 닫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슬라이딩 도어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TV가 없는 거실이라면 이렇게 디자인해보세요. 이 집은 TV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창가 쪽으로 넉넉한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이 창가 자리가 채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명당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테이블을 두면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응접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테이블을 창가에 둘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사를 이 공간에서만 한다면 주방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음식을 들고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도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거실 벽체 마감은 도배인데요. 디아망 샌드스타코 애쉬 베이지를 적용했어요. 바닥재가 웜톤 계열의 우드인데 이 벽지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천장도 동일하게 디아망으로 마감했는데 벽과 천장을 같은 벽지로 맞추면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여요. 다만 디아망 벽지를 시공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두껍고 무거운 벽지여서 풀칠을 꼼꼼하게 해줘야 하고 짧게 꺾이는 구간은 풀칠을 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인데요. 간접등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면 매입등을 최소화해도 눈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 단내린 부분과 커튼박스 라인에 간접등이 들어갔고 한쪽 천장에는 멀티 매입등 2개, 가운데 1.5인치 다운라이트 4개, 맞은편 2인치 다운라이트 3개씩 총 6개를 넣어 부족하지 않게 조도를 채웠습니다. 내력벽에 막힌 주방도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개방감을 200%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방 구조를 보시면 주방 입구에 목재 구조물이 D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초입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안 그래도 좁은 입구가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또 4인용 식탁이 바로 앞을 막고 그 뒤로 뚱뚱한 냉장고에 측면이 바로 노출된 구조였는데 이런 배치도 주방을 답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메인 주방도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소가전들이 상판 위에 올라와 있고 화구와 싱크볼 사이 간격도 너무나도 좁아서 딱 봐도 요리하기 엄청 불편한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구조의 주방을 개방감 있는 대면형 주방으로 바꾸면서 수납을 극대화했습니다. 먼저 주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환기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단순한 장식 같은 공간이었어요. 이런 불필요한 창은 벽으로 만들어주면 공간 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창문 옆쪽으로 넓게 열린 통로 공간까지 벽체를 쭉 세우면서 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상하부장을 설계했는데요. 맨 우측에는 통행에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두고 가구도를 달아 주방 뒤쪽 공간으로 출입하는 계급으로 만들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 끝에 팬트리가 있는데 시스템 선반을 놓고 깔끔하게 가구도어를 달아줬어요. 공간이 넉넉해서 꽤 많은 양의 짐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라인에는 팬트리 인출장, 로봇 청소기장, 냉장고 세대를 나란히 배치했고 냉장고장과 상하부장이 만나는 코너 공간에는 밥솥 인출 레일을 넣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부장 모서리 안쪽에도 코너장 하드웨어를 넣어서 깊이 있는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싱크볼은 아일랜드로 빼주면서 워크 트라이앵글을 형성했는데요. 후면 주방에는 인덕션과 조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하단 좌측 수납장에는 300짜리 양념망장을 넣어서 요리하면서 양념을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싱크볼이 있는 아일랜드 안쪽에는 식세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정수기를 배치했고 맨 왼쪽에는 튼튼한 블럼 언더레일 서랍 3칸을 구성했어요. 아일랜드 사이즈는 길이 2500에 깊이 900, 통로폭은 주방 입구와 아일랜드 사이가 750, 냉장고와 아일랜드 사이 그리고 인덕션과 아일랜드 사이를 각각 900으로 잡아서 이동할 때 간섭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아일랜드 상판 자재는 파타고니아 세라믹이고요. 후면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구성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좁고 낮은 주방은 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천장의 미로솔과 벽면의 브론즈 유리예요. 주방 천장이 미로솔에 반사되면서 청고가 낮은 주방을 훨씬 높아 보이고 특별한 공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미로솔을 기준으로 주방 안쪽 천장은 우드필름, 바깥쪽은 디아망 도배로 마감했는데 자연스럽게 재료 분리가 되면서 세련된 천장이 완성됐어요. 아일랜드 옆 벽체에 브론즈 유리를 적용해서 주방이 좀 더 넓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좁고 낮은 주방이라면 이렇게 반사되는 자재를 활용해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안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침대의 헤드월입니다. 고객님께서 특별한 안방을 원하셔서 침대 헤드월을 그 천장까지 맞닿는 벽체로 풀어봤습니다. 이 헤드월이 자연스럽게 파티션 역할을 하면서 안방을 휴식 공간과 드레스룸 두 영역으로 나눠줍니다. 헤드월 양쪽이 뚫려 있어서 침대 좌우 어느 쪽으로도 드레스룸을 이동할 수 있는 순환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요. 드레스룸 안쪽 통로폭은 800으로 여유롭게 잡아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드레스룸은 하이엔드 벽판넬 가구로 구성했어요. 가구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붙박이장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 쓰이는 하드웨어들이 상당히 고급 제품들입니다. 벽판넬 가구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높낮이와 구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벽면에 줄 다보가 들어가 있어서 선반 높이도 바꿀 수 있고 옵션도 필요할 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랍 높이도 맞춤 설정이 가능한데 기성 제품 나오는 게 200 정도인데 맞춤으로 하면 250도 가능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수납하느냐에 따라 꼭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간접 조명을 추가하면 훨씬 분위기 있는 드레스룸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구 컬러는 진한 금속 느낌을 선택했는데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요. 비용은 한 자당 4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너방은 세탁실 겸 드레스룸인데요. 맨 우측에 워시타워, 그 옆으로 스타일러, 그 좌측에 옷장을 일자로 배열했어요. 이렇게 침실로 세탁기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수 구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이 배관 내부에 고이거나 역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비공사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배수 위치인데요. 세탁기를 빼지 않고도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해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를 바로 잠글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기 위 남은 공간에 인출식 건조대를 꼭 적용해 보세요. 세탁 건조 후에 쉽고 편하게 걸어둘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욕실은 이 공식만 따라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첫째, 타일은 600에 1200으로 하세요. 큰 타일을 쓸수록 매지 라인이 줄어들어서 청소도 편하고 욕실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는 메인 타일로 전방위가 있는 베이지톤 타일을 적용했고 욕조가 있는 벽체에는 트라비트 타일을 가로로 배치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둘째, 파티션은 유리 말고 타일로 하세요. 유리 파티션은 물질 관리도 어렵고 타일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요즘은 파티션 뼈대를 폼 세라믹을 이용해서 얇게도 가능하고 유리 파티션을 적용할 공간이 된다면 타일 파티션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셋째, 욕조 측면에는 턱을 꼭 만드세요. 간혹 욕조 측면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욕조는 물성이 타일보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붙이면 타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욕조 옆에 턱을 살짝 만들어서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턱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질 염려가 없고요. 저렴한 아크릴 욕조도 도적 욕조처럼 세련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휴먼 스케일을 지키세요. 샤워 공간 최소폭은 750, 젠다의 높이는 바닥에서 1050, 욕실장 하단과 젠다의 사이 미드웨이 높이는 250. 이 정도 간격이 있어야 간단히 물건을 올려두기 편하고 사용할 때도 편리합니다. 세면대 높이는 사용자의 키에 따라 800 내지 850 사이로 설정하세요. 너무 높으면 세수할 때 팔꿈치를 따라 물이 떨어져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를 설치할 때 파티션에 딱 붙이지 말고 적정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이에 물때가 끼더라도 청소하기 편해요. 다섯째, 조명은 이렇게 배치하세요. 샤워부 측면에 배관 간섭이 없다면 무조건 간접등을 넣어줍니다. 욕실장 하단에도 간접등은 필수예요. 은은한 조명 덕분에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쪽에 매입등 2개, 샤워부에 1개, 이렇게 총 3개 다운라이트면 충분해요. 예쁘고 쓰기 편한 욕실 만들기 어렵지 않죠?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신축보다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구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만큼 자리를 잡은 동네, 학교, 교통, 상권까지 신축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입지를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제대로 된 인테리어까지 갖추면 신축 부럽지 않은 새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디자인 소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이었습니다.